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본 쌤의 저는 교사 역할을 맡은 썰면 두 접시 썰두쌤이고요. 네, 저는 애들 때문에 고민 정말 많은 행복맘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네. 사연이 보기 시작했어요. 네.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나는 이런 고민 있다, 이런 질문 있어요. 선생님 답 좀 해주세요. 이런 고민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이왕 사연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치밀하고 똑똑하게 한번 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가장 공통적으로 비슷한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연은 이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초등 5학년 학부모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코로나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들과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기네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자꾸 잔소리가 나와요. 그렇죠. 원래도 무언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고학년이 되면서 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짜증내고 불쑥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학교 수업 외에는 학원도 딱 한 곳만 다니는데 핸드폰만 붙잡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아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너무 폭풍 공감. 네. 올해 마침 또 제가 5학년 담임이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이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엄마가 자기한테 잔소리를 하고 자기는 학원을 하나하나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풀어보면 어떨까 좀 싶으네요. 학교 안 가는 것도 아이한테는 팔자 늘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보고 싶은 친구를 못 보기 때문에 얘도 나름대로 속에서 뭔가가 꽉 차 있는 상태인데 마침 그 부분과 이제 엄마의 잔소리가 이렇게 딱 맞닥뜨리면 아이는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약자와 강자인 엄마가 누가 양보를 해야 될까 생각하면 당연히 엄마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게 누구보다 맞는 거거든요. 엄마가 강자 맞나요? 엄마가 강자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이를 앞으로 계속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을 우리 반 애들한테 읽어줬더니 애들이 열폭하더라고요. 왜 어떤 점에서 열폭을 해요? 학원도 막 가고 엄마는 내가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우리 엄마 같아요.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그래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없는데 점점 안 하려고 하게 되다가 뒤쪽에 가면 난 아예 싫어 이런 아이가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9단을 외운다 그러면 내가 이제 2단, 3단, 4단을 외웠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5단 외울 차례잖아요. 그러면 2단, 3단, 4단 외울 때 내가 1시간이 걸렸으면 5단 외울 때도 그 정도를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아이한테 기대하는 양들을 보면 주어진 시간보다 더 많은 걸 기대해요. 또 5학년이잖아. 너 내년에 내후년에 중학교 어떻게 가려고 그래? 맞아요. 네, 아이들은 그런 걸 계속 압박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자신 있게 해서 엄마 딱 보여주면 와 됐어 이거면 됐어 라고 한다면 아이는 더 보여줄 텐데 이거면 됐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아이들 말에 의하면 너 긴장 풀면 안 돼. 올라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엄마가 만족하는지 또는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지를 알아요. 5학년이면 알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얘는 못하는 척 하는 게 낫고 엄마한테 등짝 한 대 맞으면 몇 시간 편하거든요. 제가 주변에 여쭤봤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엄마들이 원하는 그 아이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10개라고 치면 아이 입장에서 내가 엄마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대체로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엄마는 5개를 정말 만족스러워하는 엄마가 있고 어떤 엄마는 9개가 만족스럽다면 이 아이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떤 엄마한테 태어난 아이는 5개만 해도 굉장히 행복하고 칭찬받는 아이를 5학년을 보내는 거고 어떤 아이는 엄마가 9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는 죽도록 정말 5까지 했는데 자기는 앞으로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 같아도 하기 싫죠. 그렇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 중간에 그 악역을 교사들이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예를 들면 교사가 선생님 또 공부 안 하려고 그러면 야 그럼 넌 다른 게 하고 싶겠구나 이렇게. 처음에 전 이렇게 말할 때 되게 가증스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뭔가 좀 아이를 좀 이렇게 속이는 것 같고 뭔가 농락하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된 지가 몇 년 됐거든요. 지금은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눈치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네. 오늘 저 수학이 들었는데 아이가 오늘 이제 5학년 수학은 이제 분수에 덧셈 엄청 제일 어려운 것들 나오거든요. 아이가 선생님 저 스포자예요. 언제부터 스포자였어요? 2학년 때 그럼 9단이 좀 힘들었겠네. 네, 저 9단 많이 왔어요. 이런 얘기를 친구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야, 너 그게 좀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걔는 아마 말을 못 했겠죠. 근데 요즘은 저 스포자에 그러면 야, 그럼 넌 다른 게 하고 싶겠네. 이렇게. 근데 그게 바람직한가요? 그래도 뭔가의 기본적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밟아가면서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수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해야지 그래야 나가서 사회를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적정한 거의 수준이 엄마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스포자라고 말을 할 때는 걔가 아이들에게 비난받거나 놀림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냥 커밍아웃 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커밍아웃 때 자기 삶을 걸고 커밍아웃 하잖아. 얘도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수학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이 좋은데 선생님이 제 수학 성적을 보고 깜짝 놀랄 것 같아 걱정돼요. 그러니까 저 수학 포기한 거 지금 미리 말씀드리니까 저 미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아이거네요. 수학 시간에 일부러 고개 숙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그 죄책감이나 자존감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친구들 아니면 부모님일 거란 말이죠. 근데 친구들은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부러워하지. 근데 꼭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 세계에서 나는 잘하고 쟤는 못하고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나이가 이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자기가 정체성이 생기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뭐도 잘하고 못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요. 누가 알려줘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도 그렇게 알아요. 그걸 우리가 굳이 확인시켜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잔소리라는 걸 포장해서 알려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도 이미 알거든요. 이게 특히 하나 마음 아픈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도 열심히 했는 아이는 실제로 아이가 열심히 했는지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계속 그렇게 봤다는 거고 그 아이한테 그거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엄마는 저렇게 돈도 잘 벌고 예쁜 옷도 입고 능력도 많은데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슬프네요. 네. 갑자기. 아이들 이런 얘기할 때 막 울어요. 흐느껴요. 그래서 그런 아이한테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야, 수학이 싫으면 싫다고 말해. 욕해도 돼. 그럼 얘들 수학한다면 주변에다가 이제 그렇다고 너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얘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수학길이고 나는 수학길이 아닌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젠가 다시 얘를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5학년 때 모든 걸 다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러려면 아이한테 그래 네가 지금 수학은 싫지만 그래 수학 좀 두고 가자. 네가 다른 걸 가져가고 싶은 게 있겠지. 그 얘기를 엄마가 해주면 아이는 으쓱하죠. 네. 그러니까 누가 더 건강하게 살 것인가는 딱 우리가 봐도 아는 거죠. 그러면 엄마의 생각이 곧 아이의 생각이 돼버리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너무 허용적이면 그래 수학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면 아이는 아싸 나 수학 안 해도 돼 이렇게 면죄부를 얻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돼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거든요. 요즘은 서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 나름대로 서열이 쫙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위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초등학교 때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평가를 당했잖아요. 그래도 그런 시험이나 뭔가를 보면 아이들이 나도 좀 해볼까 하는 동기부여를 거기서 얻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서열을 매기고 그 아이한테 나의 위치를 알려주면 더 올라가게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 기준이라는 게 그 몇 개 과목 외의 평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실 그 과목 이외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얘기를 엄마가 해주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교사가 그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집에 가서는 엄마가 학교에서 힘들었지만 선생님이 나 공부 못한다고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건 엄마가 있으니까 참 다행이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다 뭐라 해도 부모님만 괜찮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렵네요. 아이가 짜증을 내는 건 저는 가끔 이제 단말마의 비명이라 그래요. 말이 죽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자기 모습을 내는데 엄마가 너 학원 숙제했어? 안 했는데? 야 그것도 안 했냐? 이럴 때 하면 되잖아. 이게 짜증이잖아. 하면 되잖아.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학원 숙제 못한 것도 제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면 당장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학원 가서 혼날 것에 대한 부담을 이미 갖고 있는데 내가 가장 믿고 있는 엄마한테 그 말을 듣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저 엄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 엄마들은 또 뭐죠? 이렇게 빡세게 하긴 하지만 또 아이가 약한 모습 보이면 또 너무 또 허용적인 경향이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받아줘요. 그 받아주는 것들이 쌓이면 많이 받아주는 엄마한테는 짜증을 더 많이 내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좀 더 물렁물렁하게 보고 짜증을 더 잘 낸다 그러면 엄마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저도 동의하지만 저는 그 어머니가 훨씬 더 잘하는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아이의 샌드백이 되어주는 거니까 그게 나중에 아이가 자랐을 때 엄마와 아이의 그 인생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엄마가 굉장히 바쁘고 위로가 되네요. 갑자기. 엄마가 냉정하면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리고 핸드폰에 대한 것도 보면 핸드폰을 이제 보면 그래. 선생님 우리 애는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그럴 때 여쭤보는 게 보통 몇 시간 정도 잡고 있나요? 핸드폰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카톡을 한다든지 뭐 또는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그 아이가 보는 영상도 사실 어떤 걸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런 좋은 영상이 있는 걸 알지만 보지 않고 자유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 것만 찾아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는 아이한테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그러나 약간 유해하다고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5학년이면 얘기하면 대화가 돼요. 되죠. 네. 어떤 게 좋냐 그러면 애들이 다 알아요. 네. 저 많이 안 봐요. 아이들 만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많이 안 봐요는 도대체 몇 개를 보면 많은 거야. 그럼 얘네들이 보통 이제 쭉 앉아가지고 보는 게 한 10개 정도 보면은 뭐 한 2시간 정도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는 양심을 좀 먹어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이에 따라서 이 아이가 만약에 한 3시간 한다 그러면 한 2시간 반쯤에서 엄마가 약속을 하면 되겠죠. 네가 수고스럽겠지만 엄마는 어떤 걸 봤는지 간단하게 좀 목록을 적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럼 아이가 알았어 할 거예요. 그리고 목록을 엄마가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건 어떤 거야? 네. 살짝만 물어보면 돼요. 오늘은 엄마가 좀 바쁜 것 같다면 좀 더 많이 보고 오늘은 엄마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조금 덜 보고 맞습니다. 그건 아이로서도 엄마랑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엄마에겐 가르침의 대상이고 짜증의 대상이라면 아이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군요. 그게 무기력인 것 같아요. 아이가 힘이 없어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해야 안전할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 더 허용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 편안한 마음을 줘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에게 어떤 삶을 선물할까를 생각해보면 내가 나의 불안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까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가면 엄마는 그 아이 걱정하지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차를 마시고 좀 자기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드려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서 굉장히 걱정되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딱 사연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다 아이를 위한 얘기라고는 사실은 보여지는데 당장 부모님께서 그럼 내일 당장 뭘 하지라는 게 잘 안 잡힙니다. 원래 상담이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떠셨나요? 들으시면서. 일단은 이런 잔소리가 내 불안에서 비롯된 거구나. 내 마음을 먼저 한번 봐야겠다. 이것과 내가 잔소리하고 있는 게 정말 꼭 해야 되는 걸 안 해서 잔소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 못마땅해서 잔소리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걸 한번 뒤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 며칠만이라도 잔소리가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사연들이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이제 사연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댓글이나 링크가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생님들에게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학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